두 사람이 콧물로 가장 힘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는데요. 또 아빠 시작됐다. 아빠 또 나온다. 아, 씨. 원래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콧물이 나오시나요? 무조건이죠. 뜨거운 거가 들어가거나 약간 맵거나 그럴 때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코는 코에 생기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뜨거운 김이나 어떤 매운 음식도 하나의 코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일종의 비특이적 자극인데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아주 잘 반응을 해요. 특정한 어떤 항원이 아니고 이런 그 비특이적 항원에도 반응하는 게 코도 좀 막히게 되고 콧물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건 역시 비염의 일종입니다. 저도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와요. 지금은요? 지금은 나온다. 진짜 더러워? 아빠랑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럽지? 괜찮아? 고마워.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지아야? 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거는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 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코가 한가에 많이 막혔습니다. 왼쪽이 아예 지금 119 가기 직전입니다. 콧물이 그냥 쭉쭉 셉니다. 아, 정말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같은 시각 사남매 중 첫째 시우님이 일어나는데요. 코도 풀고 아침부터 아주 바빠 보입니다. 새벽에 코 푼 거 휴지들 좀 쓰레기통에다 정리한 거. 휴지도 잘 때 머리 위에다 넣고 써요. 어렸을 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콧물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용했고요. 너무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의 경우는 그 다른 코 증상도 다 있지만 전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채기 콧물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 증상만 있죠. 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알레르기였던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알레르기, 비염 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란 것은 어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특정 원인, 그걸 우리가 항원이나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은 그 비염 증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알레르기 비염이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시우님을 위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아빠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 지아는 비염이 없어서 좋겠다. 그치? 그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비염이 없나요? 같이 나야지, 지아.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손한테 갈 확률이 한 30에서 40%.
양쪽이 다 있으면 한 60% 이상으로서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하루빨리 두 사람의 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50가지 항원이 담긴 액체를 떨어뜨리고 바늘로 작은 상처를 낸 다음 반응을 살피는 검사인데요. 특정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요. 많이 간지러운데. 역시 시우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간지러우세요? 엄청 간지러워요 지금. 상원님 역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평생 있는지도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다 똑같거든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이 사실 비염 환자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비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입으로 숨 쉬고, 아이고, 얘 콧물이 훨씬 많구나. 보이시나요? 시우님의 오른쪽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왼쪽 코에는 빨갛게 딱지가 앉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코 안이 콧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왼쪽은 콧물이 많다가 이제 슬슬 그 딱지로 져가고 있고 코피도 좀 나요. 코피도. 가끔 흐르던 코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 방금 코 건조할 때 풀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줄로 흐르더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좀 코피 묻어 있어서 아 진짜. 네, 지금 코피 좀 새고 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났는데 이게 코피가 아마 자주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도 많이 푸니까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이제 아까 그 코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연고를 좀 발라주는데 그런 연고의 목적은 코의 보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코에 대한 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가습기는 거의 안 켜죠. 켜요, 안 켜요? 가습기요? 없어요, 가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가 사실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코 안에 있는 그 항원이나 뭐 콧물이나 그런 걸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있는 환경을 좀 진먼지 진드기가 좀 적게 그렇게 좀 더 약간 만들어야 돼요. 그 비염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우리나라에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 집안에 참 진드기가 많아요. 카페트에도 많고 특히 그 커튼 같은 것도 천으로 된 커튼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매트리스 사용할 거면 그에 대한 청소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올바른 코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그 OX 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풀기에 대한 건데요. 양쪽을 다 막고 깊은 곳까지 다 풀어내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양쪽으로 세게 풀면은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급하면 맹물이라도 하는 게 좋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 부릅니다. 그게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맹물 말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해야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그런 청소 기능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꼭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금도 가능하면 그 약전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정수물이나 수돗물도 꼭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찬 거를 갑자기 코 안에 붓게 되면 코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콧물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적하고자 하는 코를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위로 하세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큰 소리는 왜 내나요? 코 세척을 할 때 한쪽 콧구멍으로 이제 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기가 하나의 그 폐쇄 공간, 닫혀 있는 공간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영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그쪽을 닫아줘야지만 한쪽 코로 넣는 게 반대쪽으로 원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환자는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 보습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또 X입니다. 그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고 코 털난 부위에만 발라서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기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적정량만 면봉에 묻힌 뒤 코털 부근까지 발라주고 목을 뒤로 기울여 녹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쓰시면 치료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윤상원, 윤시우님을 위해 준비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친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진먼지를 이렇게 직접? 네. 첫째 시우를 위해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깨끗하지 않을까요? 사원님 부부의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구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불 패드 진행을 해봤고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먼지 잡혔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육안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심각하네요, 진짜. 원장이 좀 많이 나온 편이신데,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는 까만 것들이나 약간 노란 것들이 잡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드기 사체가루나 뭐 배설물, 알 등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너무 더러운데요. 이런 진먼지 진드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불과 섬유의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도 좋다는데요. 돌아가는 헤드브러시, 청소기 살 때 다들 받아보셨죠? 요런 앞에 브러쉬가 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소기를, 일반적인 집에 있는 청소기를 통해서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작동하면 앞에 있는 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빨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인식을 못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불 베개를 털어주지 못하셨고 그냥 세탁만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불 베개나 커버 같이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60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좀 추천드리고요. 진드기 살균을 위해서 건조된 이후에 진드기 사체가루 남아있을 알 등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불을 털어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다는 러그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밀었을까요? 그죠? 잘 보신 것처럼
러그 상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와. 러그의 지금 단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페트 러그 관리가 따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힘드시다면은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카페트는 당장 버리는 걸로. 옷방 청소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거나 막대기로 쳐서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를 좀 털었는데 먼지 날린 게 좀 눈으로 잘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분무기 있죠? 쉬운 예로 이제 미세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공기 중에 좀 분사를 해서요.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을 물이 머금어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진 물들을 우리가 바다에 떨어진 물 먼지를 돌걸레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좀 제대로 된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벽 쪽에 딱 붙이기보다는 판상형 이제 공기청정기는 벽 쪽에서 좀 띄워서 틀어주셔야 좋으시고요. 벽 쪽에 딱 붙여서 보통 세워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도 꺼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리할 때 발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입자들이 이 섬유로 된 필터에 붙게 돼 있어요. 먼지를 흡입해주기 때문에 그럼 유막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리 냄새가 이제 배서 섬유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 솔루션까지 받았던 상원님, 시우님도 2주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이는 시우님의 코 속 상처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일단은 왼쪽에 딱지 있는 거, 그 피 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 그리고 전에 이 오른쪽에도 뭐 누런 코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보면. 네. 그것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 네. 가득했던 누런 콧물도 2주 만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 보수 작용 때문에 이런 그 딱지도 많이 없어지고 누런 코도 자꾸 세척을 해주니까 다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뭐 정상인이라고 해도 꼭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자체도 하나의 그 자극이죠.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게 코 점막을 좀 파괴합니다. 그렇게 지금 파괴된 코 점막에는 다른 어떤 원인들, 즉 항원이 더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물론 뭐 바이러스도 들어오기가 쉬워지고 해서 다른 또 비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척뿐만 아니라 또 연고도 잘 발라주고 하면은 훨씬 코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솔루션 기간 동안 상원님과 시우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코 세척과 코 보습 때문만은 아닌데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확인한 후 집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원님, 시우님 방에는 가습기가 생겼고요. 거실에만 있던 공기청정기도 한 대가 더 생겼습니다. 솔루션 하면 솔루션 하면서 돈 더 쓰는 것 같아요. 코가 좋아지나요? 그 정도 해서 코가 괜찮아지면 투자할 만하죠.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달라지자 사람도 달라졌다는데요. 시우는 되게 온순해졌어요, 진짜. 제가 느끼기엔 얘는 진짜 활화산 같았거든요. 막 빵빵 터지는데 요새 진짜 너 왜 화를 안 내냐? 이게 비염이 있으면 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뭐 성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비염이 좀 치료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 됐어요, 이제. 아, 사람 됐어요. 이제 좀, 네. 갑자기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일단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시우는 계속 이렇게 저랑 똑같이 클 줄 알았는데, 솔루션 받아서 살면서 좀 개선되는 환경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